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몸이 약해서 어릴 적부터 많은 벽치레를 하였습니다. 집이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모님은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해주었습니다. 외동딸이긴 해도 아픈 채로 가정경제를 갉아먹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늘 안 좋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재활운동도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불러 불임 때문에 절 입양했는데 도저히 저를 이제 뒷바라지할 수 없으니 생모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아직 학생이고 게다가 아픈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14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전 보육원에 들어가야 했고 원장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팠기에 한 달에 한 번은 약을 타와야 했고 의료 수급자가 돼서 많은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눈치가 보여서 아파서 잠이 오지 않는 날엔 진통제를 먹어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육원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유독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회에서 잘 살다가 몰락한 채 보육원에 들어온 것을 비웃고 저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암튼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정착 지원금을 받은 돈으로 고시원에 등록을 했고 거기서 먹고 자게 되었죠. 그동안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길게 하기 어려웠으니 앉아서 하는 사무직을 해야 했는데 경력도 없고 학벌도 짧은 제가 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험회사 영업소 총무일을 하게 되었고 한 달치 생활비는 벌어갈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긴 했어도 혼자 생활하면서 쓰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조금씩 저축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업소 식구들도 자격증이라도 따보라고 권하셔서 전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정말 눈물겹게 기뻤습니다. 학교 공부 외에는 제가 스스로 해낸 일이라 정말 뿌듯했거든요.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 총무일과 병행을 했습니다. 설계사는 기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급날 보육원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과 아이들 선물을 주러 갔는데 누가 절 찾아오셨었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양부모 말고는 아는 이들이 없었는데 궁금했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함부로 연락을 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는 받아서 수첩에 넣어두었고 전 소개를 하던 개척을 하던 점점 계약이 늘어갔고 고객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총무일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영업소의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전 일 잘하는 설계사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역시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국가에서 국민연금 투자가 손실을 봐서 연금보험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는데 제 고객 중에서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고객들이 꽤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웠지만 계약이 한꺼번에 밀려들수록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해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을 그만둔 후 처음 갖는 제 집이었습니다. 비록 월세긴 해도 매일 쓸고 닦고 할 만큼 저에게는 애착이 많았죠. 하루는 휴일이었는데 영업소 직원분의 주선으로 고객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미팅이 많아서 늘 외근을 했지만 휴일에 계약건으로 미팅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룸 주변의 카페에서 그 고객분을 만났고 연금보험을 들고 싶다고 하셔서 태블릿으로 견적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분은 외모도 세련되셨고 상당히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월납하시겠다고 계약을 하시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평범한 집안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월 80만 원을 납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저는 반가운 입장이었지만 직접 서명을 하시고 초에 보험료를 내고 가셨습니다. 전 사무실에서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고 수당도 대폭 올라서 맛있는 것도 고민 없이 사 먹을 정도의 경제사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분 소개로 몇 건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감사의 뜻에서 선물을 보냈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니 시간이 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죠. 일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저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VIP 고객이 되셨어요. 외근이 많다 보니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제가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 양옥주택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절 키워준 양부모님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혼하여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처에 가보니 유모차에 3살 정도 되는 아기를 태우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전 너무나 슬펐습니다. 비록 양모였지만 제 어머니는 저를 귀하디 귀하게 키워주셨고 정말 절 사랑하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새 아기를 낳고 키우시면서 제 생각이 났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절 찾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엄마 입장이었으면 달랐을까요? 그날따라 너무 서럽고 우울해서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그리곤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저희 친엄마가 나타나셔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꿈인 걸 알면서도 전 기뻤고 엄마가 떠나갈까봐 꼭 안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현실이 아닌 것에 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말 슬펐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했죠. 매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정신이 멍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 정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그 VIP 고객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괜찮으면 예약한 식당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감사하다며 예약한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전 사실 움츠러들었었는데 고객님은 저에게 그럴 것 없다며 최고급 요리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끔 맛보던 스테이크였는데 다시 먹어도 육즙이 흐르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면서 언제든 먹고 싶으면 만나자는 겁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하다고 하고 전 커피까지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설계사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지 잘 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고 묻자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이라면서 다음에는 뒷조사라도 해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린 집안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문득 생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보험사 조석과에서 일하는 전직 형사인 직원분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은퇴해서 신혼조회를 할 수 없으니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애써보겠다는 겁니다. 또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못 찾을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한가닥 희망이라도 붙들고 일을 하면서 엄마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이 저를 찾아 보육원에 왔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 주변에 살고 있다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평창동 6일땡번지 빌라에 사는 정영숙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제가 맡고 있는 고객님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하자 그건 개명을 해서 그렇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스치고 지나간 수첩의 연락처, 저를 찾아왔었다는 분은 지금의 그 고객이었습니다. 전 엄마를 찾아갔고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시면서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다면서 혼자 아이를 낳고 평생 사업을 일구며 살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찾아 헤매이다 보육원까지 갔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켜보면서 살았다고. 이제라도 네가 용서를 해주면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엄마를 안고 팡팡 울었습니다. 이젠 가족관계 증명서에 딸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아둔 재산을 같이 관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꿈같은 나날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